자, 후회하는 소비는 주로 일어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 혹시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자, 후회하는 소비는 주로 주말에 일어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왜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카드 대금 영수증이라고 해야 되나? 카드 내역서를 보면서 한번 지난 소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하는데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 레저비를 얘기했었죠. 자, 노란색은 이렇게 외식비로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참 그거 맛있어. 이 부대찌개집 참 맛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배달 맛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내가 비싼 음식이나 좀 이벤트성 식사를 언제 하느냐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일보다는 주말에 또는 연휴에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한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쇼핑도 마찬가지죠. 물론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뭐 회사에서도 잠깐 짬나서 인터넷 쇼핑을 하시기도 하고, 평일날 저녁에도 모바일로 쇼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쇼핑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평일날은요, 마음의 그 줄이, 동아줄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또 돈줄남 영상을 보다 보면 흐트러졌던 마음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러다 보면 좀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주말 되면 좀 느슨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정신줄 놓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신줄 놓는 순간 지름신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지름신이 임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가끔 이 영수증을 보라는 건데, 분홍색은 이제 내가 뭐 샀던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셔라. 자, 쇼핑은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 자, 문화 레저비 초록색으로 색깔 칠해보자라고 해야 돼요. 문화 레저비는요, 정말 이거는 주말이 아주 피크입니다. 예, 정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는 잦아들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문화적 충전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미술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핫플레이스를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자, 이런 문화 생활들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시사 용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 편향이라는 건 바이어스라고 해서 영어로, 바이어스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쪽으로 쏠리는 그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편향, 뭐 우리말이 좀 더 어려울기도 하네요. 확증 편향은 뭐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건, 우리 돈줄남도 유튜브지만 이 자꾸 보다 보면은 자꾸 돈줄남의 영상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 내가 만약에 골프를 본다 그러면 자꾸 골프의 영상을 보여주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파란색 땅을 좋아한다, 빨간색 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만약에 빨간색 땅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자꾸 빨간색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확증 편향이 강해지는 세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도의 성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이분법적으로 난 이게 좋아, 난 이거 싫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중도의 시간,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열심히 노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막 돈을 쓰는 레저 말고 좀 돈을 안 쓰면서 보내는, 뭐 예를 들면 뭐 성취 쪽에 투자하는 뭐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한쪽으로 너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난 너무너무 좋아해, 나 너무너무 그걸 좋아할 때 주로 쓰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에 꽂혔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거에 뭐 심한 표현으로 하면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매니아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매닉이라는 게, 이제 매니아라는 게 사실 미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해지면은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 확증 편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비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캠핑 같은 것도요. 저는 안 가지만 그냥 뭐 초보 단계에서 하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한 단계 위에 그다음에 또 위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와,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가 생활을 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균형이 깨진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10월달 달력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평일날 뭐 합니까? 교통비 쓰죠? 점심값 내죠? 커피값 씁니다. 자, 근데 뭐 교통비, 점심값, 커피값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이것도 좀 뭐 아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담배값. 네, 요즘은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담배값도 제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다른 분 사는 거 보니까 가격이 4,500원이던데 저도 과거 한 20년 전에는 담배를 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담배값은 2,500원이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자, 평일에는 이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데 주말엔 어떻습니까? 주말은 후회하는 소비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지름신이 이 강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복 소비. 그동안 내가 못했던 펜트업 이 심리, 눌렸던 거를 폭발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주일은요,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얼만큼의 시간을 할당해서 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합니다. 최근에 나는 어떤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지금 여기 벌집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나의 일주일의 시간의 구성입니다. 이 구성을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휴식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여가를 보내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모임을 갖고 종교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여가 생활에 내가 어디에 어느 정도 시간을 비중하는가 봤더니 저는 딱 나옵니다. 저는 그냥 여가 시간에 이거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더라. 우리 바비, 순백이 얘네들하고 지내요. 이 바비, 순백이 이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진짜 얘네들하고 어디 산책을 가고 놀고 하여튼 뭐 얘네들한테 여가 생활을 많이 얘네들과 같이 보내다 보니까 저의 여가 생활은 일종의 이쪽으로 확증 편향이 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으로 여가 생활을 보내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가 생활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가 생활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그 두 가지는 이겁니다. 왼쪽은 명동에 있는 사진 같죠? 그리고 오른쪽은 요게 누구 그림이지? 밀레의 그림인가요? 하여튼 뭐 그림인데 자,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쇼핑을 하든지 백화점에 가서 아니면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또는 외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놀이공원과 같이 핫플레이스를 가서 또 즐겁게 연인과 또 이렇게 뭐 가족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든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마치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을 찍는 것처럼 바쁘게 보내는 여가가 있습니다. 이 여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fun and enjoy라고 합니다. fun and enjoy. fun and enjoy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즐기는 거죠. 뭐 엔터테인이죠, 말 그대로. 자, 이게 여러분들의 평일 동안에 어떤 그 시달렸고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좀 피곤한데 아무튼 무한도전 런닝맨을 찍는 이런 fun and enjoy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연인과 좋다. 손가락 딱 걸고 이렇게 공원을 산책을 하거나 책을 보는 거야. 책을 보면 또 이 책만큼 또 수면 유도에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책을 딱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레킹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마주하는 거죠. 뭐 요즘 같은 계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낙엽도 이제 물들고 있는데 이런 계절에 이렇게 뭔가 보니 근데 이게 fun and enjoy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는 rest and achievement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쉼과 휴식과 성취다 이렇게 여가 생활을 잘 보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한테 즐겁게 해봐 이러는 여가가 있고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쓰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잘 보면은 왼쪽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fun and enjoy는 사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날 좀 즐겁게 해봐 이거고요. 그 다음에 휴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내가 좀 평일날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좀 쉬는 거예요. 좀 한없이 게을러지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같이 계절이 날씨가 좋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산책을 한다든지 가벼운 등산을 한다든지 뭐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밸런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밸런스를 얼마나 유지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말을 펀 앤 인조이로 빽빽하게 스케줄을 짜놓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소비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우리가 놀이공원 갔다 오고 외식도 했으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한다? 그냥 아무런 스케줄 안 잡고 집에서 낮잠을 자고 TV를 보고 공원에 산책을 가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본인한테 이렇게 쉼을 주는 내지는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뭐 그동안에 내가 보고 싶었던 못 봤던 어떤 책을 본다든지 돈줄남 유튜브를 뭐 정주행을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요거는 빼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본인의 성취와 관련된 여가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를 갖추게 되면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여태까지 6권 정도를 냈는데요. 아마 내년 초에 7번째 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6권의 책을 어디서 썼다고 말씀드렸냐면 스타벅스에서 거의 절반 정도 썼다고 했는데 주로 주말에 책 읽거나 글 쓰거나 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일을 왜 하냐? 주말에 편하게 쉬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저는 성취에 투자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휴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펀 앤 인조이를 여러분들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펀 앤 인조이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펀 앤 인조이로만 몰아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소비 통제가 안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주는 펀 앤 인조이라면 한 주는 휴식을 갖는 이런 여가 생활의 밸런스를 꼭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소비 지출을 슬기롭게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일은 바쁘게 지내시고요. 휴일은 게으르게 지내시고요. 그리고 수익률 1%보다는 후회하는 소비를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가 시간은 바로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을 찍지 말고요. 재미의 50%, 성취의 50%를 보내는 밸런스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